경동시장과 어떤 청량리 시장이 왜 뜨는가를 제가 봤더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특이한 사례인데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약초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구경하기도 좋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태원도 좀 가면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올 때 그 시장, 서울 광장동 거기 동대문에 있는 광장시장 거기도 그렇지만 경동시장 같은 것을 구경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경동시장도 재밌잖아요. 약초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0년 전통의 전통시장으로서 여기도 그렇죠. 전통적인 수요가 많은 거기에 수요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20, 30대의 내국인들도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핵심 비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투자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근본적으로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 수요가 제한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빌딩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서울 경동시장이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여행 시 꼭 가봐야 되는 핫플레이스로 꼽힌 지역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에서 또 약초 같은 것이 어느 정도나 하는지 약초 부분에 서울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데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경동시장 상권에 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인기를 끄는 종로광장시장이 28,558명이라면 2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러면 빌딩을 사야 될 때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제 이것이 바뀔지 알 수 없다. 일시적인 수요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송에서 꾸준히 이것을 갖다가 등장을 시켜줘서 그런지도 모르죠. 여기다 빌딩을 사면 오피스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시장 내에서는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빌딩을 사기에는 어림도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제일 좋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시의 정책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로변과 먹자골목 투자 이게 기본이 되고 제주도는 정말로 투자해야 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사람 사는 데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나 이런 빌딩 줄 수 있는 사람 사는 데를 중심으로 노영동 중심으로 나머지는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땅을 살 때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 땅을 사서 자기네들이 저기는 유통할 수 있는 슈퍼체인 같은 데서 공장을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할 수 있고 그쪽으로서 가공을 해갖고 수출하거나 자기네 매장에 갖고 오면 된다는 거죠. 일반 그 단순한 뭐 무를 키운다든지 당근을 키워 내려갖고 운송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데 거기서 제주도에다가 식료품을 공급하는 비싸잖아요. 제주도 물가가. 그러면 싸게 공급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식료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통시장이 있다면 상관없긴. 저기네들은 뭐 마트가 이렇게 슈퍼체인이 있다 그러면 가공을 해갖고 수출 산업으로 제주도에서 더 키워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것은 경동시장, 청량시장에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경동시장 사건의 핵심 지역은 광성상가래. 경동시장 광성상가인데 과일, 야채, 과일, 수산물, 농산물을 종합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나 보죠.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서 띄워준다고 그래요.
먹거리 골목들이 있고 청량리 전통시장 볼 게 많다는 거죠. 구경거리. 그래서 딱 구경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강다니까 덩달아서 내국인들도 가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 중심으로 유명세를 탄 식당들은 모두 청량시장 일대에 몰려 있다. 이런 거죠. 관광 수요가 젊은 층에 좀 있나 봐요. 20대, 30대가 주로 가고 약초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동 인구가 이것을 보시면 일일 평균 유동 인구를 봤을 때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서울 양령시 2만 5,490만 명, 90명, 경동시장 2만 1,988명, 경동시장 뚜렷하네요. 광성상가 1,176명, 청량리 종합시장 1,545명. 그러면 역시 약초 부분, 서울 양령시 약초 부분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많이 찼네요. 25,490명. 그리고 저희 외국에는 약초 이렇게 대규모로 형성된 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동양권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신기한 곳인데요. 서양권에서는. 그런데 경동시장 21,988명. 청량리하고 경동시장에서도 약초하는 데하고 경동시장 자체에 그래서 시장을 구경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덩달아서 20대, 30대도 한국 내국인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청량리 종합시장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안 좋네요. 1,545명, 광성상가가 1,176명에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거의 안 가네요. 그죠?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는 빌딩을 주변에 사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서울 양령시 25,490명, 경동시장 21,188명.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기를 끄는 종로광장시장이 28,558명의 2배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관광객들 수혜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를 모였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대학로는 어떨까요? 대학로도 많이 죽었다 그러던데. 대학로는 오리지널 공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서울 대학로를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외국인 관광홀인 대학로 소극장, 그렇죠? 대학로 소극장 항상 보내드려 이렇게 움직임이 보고 있다.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소극장들이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 목표, 그렇죠? 웰컴 대학로 공연관장 마켓이 목표로 올해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시도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안 오고 있으니까 이러겠죠. 오면은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안 오니까. 축제를 일부러 많이 벌여주고 하면 아무래도 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2024년 10월 22일자인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화 일본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뮤지컬 김종옥 작가 출연자 기념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2023년 886만 명에서 2024년 1314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하였다. 이게 이제 비밀인 것 같은데요. 서울을 구경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권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빌딩을 살 수요는 아니다. 그죠? 그쪽 부분에 상가, 그래서 먹자골목, 이렇게 상가, 먹자골목이라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그럼 내국인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관광하러 간다는 거죠. 먹자골목 쪽에 있는 것 빌딩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어떤 오피스 수요나 주택 수요, 아파트 수요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충분히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 또 빠져나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019년도 역대 최저치가 1390만 명인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줄어들어서 2023년에 886만 명에서 2024년 1314만 명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서울에만 1200만 명이 거의 외국인들은 서울 중심으로 오네요. 서울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거 서울을 관광도시로 만들어도 그건 뭐 여러 가지 정적인 와서 구경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놀고 즐기고 먹을 거리 있고 이게 제가 동대문 동장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우준선처럼 지어진 거 헐어버리고 안타깝지만 저기 뭐 반포대교에 있는 그 시장이 떠 있는 그 삶처럼 되는 것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광장 독일이 어떤 전 세계 누구나 와서 공연하거나 또 비 올 때는 이게 피할 수 있는 참 이렇게 길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늘도 좀 존재하고 소규모 공연장 같은 야외 공연장 아니면 실내 공연장에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뭐 모든 공연을 다 보여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광객밖에 없네요. 동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서울이 관광객들 때문에 이태원이 좀 회복돼 있고 시장 수요 때문에 지금 방송에 소개하니까 시장을 보러 온다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나오니까 서울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역시 관광객들의 증가가 이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빌딩 안에 들어가서 먹자골목 내 빌딩을 살 수는 있지만 관광객들이 끊어졌을 때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그 주변에 투자할 때는 못 된다 이 말씀. 광장시장 옆에 뭐 빌딩 투자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투자할 때는 못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대부분 서울 쪽으로 관광객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